저희가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아. 수석에 대해서 예. 바깥에서 엄청나게 논의를 했어요. 이렇게 특수부 출신인데 우리 이제 김영남 의원이 또 검찰 출신이고 또 검찰은 또 우리 주준희 기자가 잘 알고 노영희 변호사님도 법조계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마평 좀 모아봤어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을 누가 추천했느냐, 이 사람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전혀 모르겠느냐,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했다면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 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니네들 말이 딱 맞다. 딱 맞다. 딱 맞다. 야, 역시 우리가 합치니까 모든 게 되는구나. 일단 특수부 출신이어서 안 된다는 게 맨 먼저 나왔죠. 네. 검찰 특수부 출신 못 봤냐? 문재인 정권 때 그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조국 그렇게 괴롭히고 못 봤냐? 또 당할 거냐? 이거거든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검찰총장하고 민정수석은 완전히 그 직책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다.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의 맨 상단에 있는 수장이고 더군다나 임기가 법률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임기 2년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입니다만 나름대로 독립성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일반적인 지위를 못 하잖아요.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독립성을 유지하는 자리인데 민정수석은 완전히 참모 자리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자기 보좌 기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가 정말이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권 때 뭐 이른바 등 뒤에 칼 꽂았다 이게 불가능한 자리예요. 민정수석은. 이게 총장은 또 다르지. 이 진영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걱정도 있는 것이죠.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나눌 텐데 그 기밀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칼을 꽂을 수도 있다. 배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이 그거는 이제 검찰 그건 출신이 아니라고. 아니냐고는 문제가 그렇죠. 다른 얘기인데. 근데 그건 예. 아니래요.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래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 성향도 그렇고 둘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리고 이미. 더 이상 꽂을 게 없다. 꽂힐 게 없다. 하도 여기저기서 찔려가지고 이제는 다 껍질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찔릴 것도 없어요. 예, 그건 확실히 확인했어요. 오광수 제가. 후보자가 아직 지금 임명은 안 됐잖아요. 네. 내정자가 하도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배신하기도 어렵다. 예, 배신하기도 어렵고 성향상도 그렇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럼 내가 니네들 말 듣고 처리할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짜 처음 인사한 거를 망가뜨리는 거라 돼서 아니 그럴 수도 있긴 불가능해요. 한데 애초에 그런 우려를 모르고 그러니까 한 게 아니니까. 내정한 건 아니겠죠. 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처음 인사를 할 때 민정 법무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첫 번째 생각은 민정수석은 신현수 그리고 법무부 장관 조국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수장이 되고 민정에서는 검찰을 잘하는 검찰 출신의 신현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신현수 카드가 무산됩니다. 왜 무산되지 그때? 김현장 출신이라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형철 이인걸 민정수석 검사가- 임명했지 이제. 네. 아니 뉴스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빨리 안 돼. 이인걸 검사가 검찰 출신이었는데 검찰 출신이고 거기다가 김현장 출신이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변호하다가 대기업을 변호하면서 그 피해자들한테 아픔을 많이 준 게 좀 걸렸는데 그 신현수 카드가 무산되면서 검찰 개혁이 검찰을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검찰을
검찰에게 되는데. 칼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손발에 놓쳤다. 초반에.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신현수 씨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요. 맞아요. 국정원으로 국정원 빠졌어. 가서 국정원 기조실장 가서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나를 기조실장을 시켜 이러면서.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고 기조실장 자리를 또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네 명까지 다 알고 있어. 화를 그리고- 많이 냈다가. 화를 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였어. 김현장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내부에서 좀 하다가 또 그래도 정리가 돼서 또 쫓겨났어요 금방. 아니 근데 기조실장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했다니까. 막 화내지는. 하여튼 우리한테 지금 선물도 네, 줬어요. 이 자리에 네. 계신 네. 분들은 민정수석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오광수. 예, 아니 에이, 전 걱정하지 사실은 않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사가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네. 신현수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그렇게 인사가 처음에 세팅이 이루어졌더라면 됐다고 하면 오히려 정말 일이 효율적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검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검찰 개혁을 할 것이다. 자, 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자리는 검사들한테 평가받는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 검찰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검찰 분위기요. 너무 좋아. 자, 오광수 얘기를 할게요. 오광수는 중수 이과장을 했고. 아니 그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 오광수 얘기를 하면서 글로 갈게. 빨리 가죠. 검찰 얘기로 하면 좀 물어보면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가자 검찰로 해봐봐 그러면. 답 안 할래. 내가 해줄게요. 자, 좋아요. 오광수가 온 거에 대해서 어. 온 거에 대해서는 안도하기도 하지만 오광수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중수 이과장 특수 2부장 하면서 절대 위 사람한테 거슬리거나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던 민정수석이 사람이 우리를 잘 아니었어요. 아는 데다가 네.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광수가 온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 특별히 저쪽이라고 우리가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도하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검찰한테는 큰 그 개혁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에서 제일 놀랍니다. 조선일보에서 오광수를 쓴다고 정말 자기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쪽에 칼잡이를 데려와서 개혁을 한다고 뭐 네, 이런 그 뜻이네?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오광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비난 비판이 안 비판 나와. 없어요. 별로. 그래요? 그러면 안도하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겠지. 이게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아침에 또 취재한 건데 법조회사들은 다 오광수 수석을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18개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이냐 아니래요.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픽하게 만든 중간 라인이 있는데 있겠지. 그게 누군지 지금 뒤에 있어요. 우리 뒤에 있다는 거 주준이 뒤에 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결정한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에요. 결단. 대통령은 결정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배신한다든가 뒤통수 칠 염려는 그건 없다. 없다. 예, 검찰을 그건 잘 없다. 아는 사람이 들어가 수술할 거니까 예. 도구로서 잘 봐라. 괜찮다. 아니, 민정수석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한 자리고 뭐랄까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일일이 다 적어놓는 거 정도예요. 사정해가지고 오케이. 이름 그러니까 적어놓고 뭐 이래저래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자기 업무 일지에다가 적어놓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거기 써놨어. 사람 성격에 따라서. 김용남 쓰지 마 이렇게 써놨다니까. 하여튼 밖에서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나온 그 배우 인물들은 다 안정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검찰 분위기는 뭐냐면 오광수를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이제 검찰 개혁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분위기. 강력하게 저항한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맞- 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네. 자, 윤석열이 저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한동 갔을 때 그때는 좀 환호하고 뭐 했지.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되고 나서는요 모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짓이잖아. 예, 이제 검찰이 저항할 것이다. 특검을 이렇게 막 3개나 발진시키고 100몇 명 검사 120명.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아요. 120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 하죠.
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오케이. 사람들이 뭐 특검을 거부할 것이다, 검찰을 무력화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사와의 대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이번에는. 오케이. 아니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어요. 요새 보면 검사들 보면 뭐 뭉쳐서 뭐 저항한다 뭐 아니 기본적으로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그런 걸 하지. 아니, 지난 3년간 네. 할 만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아니 그리고 명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우정 총장이 지난번에 즉시한 거를 포기하면서 아니 거의 다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꼭지를 딴 것 같아요. 네. 검찰 개혁에 마지막 꼭지를 딴 것 같아요. 그 양반을 왜 안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제 지침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겠지. 나 어떻게 해? 뭐 이러고 있겠죠. 검사들 내에서 다른 얘기는 별로 없는데 심우정 너 뭐하니 그 얘기가 제일 많고요. 이창수 나간 것처럼 네가 먼저 나갔지. 지금 서로 지금 탈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용남 변호사님 혹시 나랑 같이 특검 보호 가자 그럼 갈 거예요? 왜 특검에서 특검 보러 가죠? 아니 특검은 이제 정무 수사 잘하시는 높은 분이 갔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특검 보는 괜찮을 것 같아. 갈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동급 맞아요? 아, 내가 좀 낫지. 근데 어쨌든 간다 그러면 갈 거죠. 지금 할 일도 없어서.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 아 이분 생각 좀 해보고. 나한테 고맙다라지 내가 손잡아주는데 저 자리가 저 터가 그런 것 같아. 연락이 안 오나 봐요. 연락이 안 와 지금. 자, 윤석열 김건희 소식 어떻게 자,